지방 순회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고 또 서민들의 생활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가게 됩니다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환대해주고 환호해주는 이면에 보면 전통시장에 대한 이제 제가 만들어서 이제 권장해서 전국화된 지역 카페 정책에 대한 호응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 이렇게 유용하고 우리 서민들한테 도움되는 지역 카페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을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절망감을 느끼게 하느냐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. 제가 어느 지역에 가면 가급적 그 해당 지역에 지역 카페를 구매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제 올해 예산도 이미 다 떨어져 가지고 주로는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이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하고 좀 현장도 좀 찾아보고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들으면서 지금의 우리 서민 경제가 국가 경제 총량은 좋아진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체감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. 정치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이렇게 다수의 국민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현장에는 감각도 없이 필요한 예산들을 삭감을 하고 이러는 것들은 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아침 뉴스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.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. 가계부채에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또 이관왕을 했다. 첫째는 가장 높은 가계부채율, 두 번째는 가장 빠른 가계부채 증가율, 또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. 전체 경제는 좋아진다고 해서 초과세수까지 발생하지만 우리 서민 가계는 계속 빚이 늘고 전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를 맞이해서 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를 따지면 지금까지 1.3%여서 다른 나라 보통 주요 국가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. 당연히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는 나쁘고 또 소비는 해야 되고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.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정쟁에 빠져서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는 비난을 듣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. 윤석열 후보께서 수락연설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진보, 보수, 대한민국 따로 있을 수 없다. 국민 통합의 나라 만들자. 취임 후에 100일 안에 50조 원을 투자해서 자영업자 손실 보상하겠다.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. 내년보다 지금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합니다. 그래서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재원 대책을 포함해서 지금 당장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하고 또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해서 가계소득도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당대당 협의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내년에 해야 될 일이라면 올해 안 할 이유가 없고 내년에 50조 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어차피 올해 예산 편성이 된 후에 추경으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재원 대책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. 그렇다면 내년 추경에 마련할 예산을 이번 본 예산 과정에서 마련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을 내가 당선되면 해주겠다고 속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해 주시도록 요청드립니다.